경력 채용 부분이 지방직으로 전환해서 살리려고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시면은 그냥 네. 신규 채용처럼 생각하시는데 다 죄송합니다. 정리된 것 같아요. 신규 채용처럼 생각하시는데 이건 분명히 자, 총장. 조건부 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녹아져 있어서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잠깐만요. 저는 이 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그 대신 총장님.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총장님.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 현 사무총장 김 사무총장의 의지가 강하고 뭔가 가족회사 논란의 선가지를 좀 탈바꿈시키고 싶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책상을 쾅쾅 치긴 했는데 판단시 바로 조치하겠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건 또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과연 선관위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사실 명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선관위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 뭐 사법 처리할 부분이 있다면 좀 구별해서 뭐 징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겠지만 사실 일전에 노태혁 위원장이 외부 통제 방안까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어떻게 외부 통제를 받겠다는 것인지 기억나는 부분들은 없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채용 비리라는 부분은 정말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의 비리인 것이고 이런 비리가 사실상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선관위가 당연히 뼈를 깎는 정도 수준의 어떤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것 당연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뭐 사무총장이 지금 국회에 나와서 저 책상을 치는 모습은 물론 뭐 사무총장이라고 해서 항상 뭐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뭐 위축되어 있어라 이런 취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금이 책상을 칠 때인가 이런 생각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A가 최근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뭐냐면 특혜, 자녀 아빠 찬스를 썼던 특혜 채용이 됐던 그 부분을 취소하는 대신에 선관위 경력 채용 전에 일했던 지방 공무원직으로 보장하는 방안 이걸 검토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뭐야 그러면 아빠 찬스 써서 걸리니까 지방 공무원으로 보장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나 이런 데 국가기관이 인사 관련된 데서 관여한 것이 아니라 지방직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관위에서 독립기관인 선관위에서 특별 채용을 한 것이죠. 신규 채용한 의원 것이죠. 면직 형태로 지방직에서는 면직이 되고 우리한테 신규 채용이 되는데 이 신규 채용과 이 면직 사이에는 조건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채용이라고 안 하고 국가직 전환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고요.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분들을 다시 지방직 공무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 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 사무총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모자란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가족회사라는 말이 나왔을 때 국민들께서 뭐 기가 찬 것을 떠나서 지금 청년들 취업난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다. 아니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을 다시 지방직 공무원 돌려보내는 게 납득이 되냐? 채널A 단독 보도 내용을 이 두 사람이 언급을 하는 건데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이걸 실제로 인사혁신처도 얘기를 했고 이미 지방 공무원 사직한 거고 신규 채용 시에 응시해야 된다. 저희가 추가 단독 보도 내용은 이거거든요. 당연히 안 되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조인 출신인데 본래 덕망이 있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저게 안 되는 얘기인 줄 당연히 알 겁니다. 이미 자의로 공무원을 사직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선관위에서 채용을 취소한다고 해서 다시 지방 공무원으로 돌려보냅니까? 그러면요. 만약에 대학생이 부정을 저질러서 선관위 합격했으면 채용 취소하면서 다시 대학교로 돌려보내줄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본인도 잘 아실 거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선관위 내부에서 얼마나 카르텔이 공고하게 작동해서 이런 비현실적인 주장까지 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 그 세자라고 불렸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공무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 내부에서도 그럼 우리를 자를 거면 제자리로 돌려보내달라 이런 압력마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정말로 저것은 국민 눈높이는커녕 비리 사범들의 눈높이, 범죄자 눈높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가족 같은 회사의 선관위를 들여다보는 와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선관위가 유독
비율로 봤을 때는 1급 공무원이 많네요. 이걸 또 국민의힘에서 지적했어요? 너무 많죠. 저 총원 대비해서 1급 공무원 비율이 너무 많고 저는 이제 1급 공무원 비율을 떠나서 선관위를 이번에 이 수술할 때 사실은 선관위원장 등의 그 상급, 그러니까 상근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관위원장은 거의 비상근이기 때문에 예. 아까 나오신 뭐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사실은 선관위 수장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평상시 행정도 문제지만 제일 큰 것은 선거 관련돼서 규제기관으로서 역할할 때도 본인들이 다 해석을 해서 예. 밑에 있는 다른 문의자한테 다 알려주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원래 선관위원장들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관위원장으로 보임을 하는 건데 비상근이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1급, 2급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1, 2급 보임이 많아서 그 역할을 충실하면 괜찮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논란의 선관위 뭐 개혁 개선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만 여긴 뭐 파면 팔수록 저런 얘기만 나와서요. 이번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국회의원은 품격 좀 마이크가 있는데 왜 소리 지르냐라고 하셨어요. 오늘 법사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매일 행진하면 민생을 위한 일을 언제 하나요? 뭐 도보행진 민주당 비판하셨어요. 관저에 있는 대통령이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주세요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또 볼게요. 국회판 봉숭아학당 맞다. 법사에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다 사퇴하고 다 탄핵시키면 도대체 일은 누가 하나요? 뼈 있는 얘기까지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